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클래스 K님의 책, 마스터.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많은 책입니다. 현생이든 전생이든 내가 느낀 모든 감정은 우주에 기록된다. 내가 전생을 떠올리고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도 우주에 기록된 감정의 기억 때문이다. 비록 현생에서의 기억은 없을지라도 그 감정은 우주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정을 기록하는 저장소가 있다. 바로 에너지장이다. 모든 감정은 현생이든 전생이든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주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기록하는 에너지장에 100%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UCLA의 발레리 헌트 박사는 인체 에너지장을 연구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녀는 40년 동안 에너지장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해왔다. 헌트 박사는 사람의 에너지장을 자신이 개발한 오라 측정기로 촬영할 수 있다. 에너지장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오라 측정기로 촬영해보면 에너지장에 전생부터 저장된 감정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녀는 에너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에 관한 정보는 모두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해시켜주면 에너지장이 변화하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됩니다. 네, 이 부분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정화시키지 못하고 치유시키지 못한 감정들은 계속해서 우리 무의식에 억눌려져 있는 채로 현실에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발레리 헌트 박사님이 이 오라 측정기를 통해 촬영을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보통 그 문제의 뿌리, 근본 원인은 그 현생부터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결되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억눌린 우리의 그 내면의 그 감정들, 감정이 얼마나 정말 표출되어야 하고 우리가 느껴줘야 하는 중요한 에너지 체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이다. 감정은 또한 진동을 방출한다. 방출된 감정 에너지는 그대로 에너지장에 저장된다. 개인의 에너지장에는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 물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장의 패턴으로서 저장이 되어 있다. 에너지장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과 같아서 우리가 보낸 모든 감정 에너지들을 붙잡아 둔다. 우리의 감정에 관한 사건이 하나의 파일이라고 치자. 만약 감정이 풀려나가지 못할 경우 감정의 파일은 추가가 된다. 그렇게 풀지 못한 감정은 결국 계속 쌓이게 되면서 풀기 힘든 압축 파일처럼 에너지가 단단해진다. 부정적인 감정의 압축 파일은 우리가 매번 감정을 반복하는 원인이다.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의 압축 파일은 열기구에 달린 무거운 모래주머니와도 같다. 열기구가 높이 올라가려면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려야만 한다. 그래야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정적 감정은 모래주머니와도 같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어봤자 힘만 들 뿐이다. 부정적 감정의 재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는 작업으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호포노포노 정화법,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특히나 그
이 네 마디의 말의 뜻을 다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을 반복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색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셔도 강력한 정화와 치유 효과가 있죠. 그리고 호포노포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혈점을 두드리면서 간단한 확언들을 하는 EFT라는 치유법도 있죠. 자, 그것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모래주머니를 놓아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감정을 마주하고 느껴주는 것이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수십 번을 강조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핵심적인 치유와 정화의 작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끌어당김, 시크릿,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느껴주어야 한다. 우리가 존재 본연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무 상처 주는 말과 그런 학대를 나에게 한 겁니다. 또는 너무나 잦은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 너무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내면화의 상처로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워낙 정말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만을 보여주면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나 모든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인 의식 성장 면에서도 아이의 무의식에도 상당히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에 상처, 내면화의 상처는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감정이 싫은 거죠. 싫어서 그것을 그냥 회피한 채로, 억눌려 놓은 채로, 또는 그냥 그저 무시한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과연 해소가 되고 흘러가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감정체는 우리 무의식에 남아서 현실에 다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은 우주와 조화롭지 못한 감정으로 우리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영혼은 생을 반복하면서 조화롭지 못한 부정적 감정을 푸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감정을 무섭고 두렵다고 계속 외면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용기를 내서 그 감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대면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느껴주고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고 마주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그 감정을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만이 그 영혼의 인생을 반복하면서 현실로 드러나는, 그 감정이 현실로 드러나는 또 어떤 힘든 고통의 현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풀어주는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고통의 현실로 창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감정 풀기 작업의 순서가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번, 조용히 혼자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물, 티슈, 메모지, 펜 등을 미리 준비한다. 2번, 어린 시절 겪었던 기억나는 사건을 떠올려 본다. 3번, 기억을 떠올릴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느껴본다. 또는 메모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적어본다. 4번,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지 판단하지 말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절대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해본다. 짜증나, 무서워, 슬퍼, 죽고 싶어, 힘들어, 괴로워, 죽이고 싶어, 살기 싫어, 답답해, 미치겠어, 뭐든지 입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말해봅니다. 5번, 감정 몰입을 위해서 앞에 사진이나 인형, 쿠션을 놓아둡니다. 중간에 때리거나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도 감정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6번,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글로 적어봅니다. 7번, 감정 풀기 작업을 하는 동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체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 강조되었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분석하거나 분별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모두 다 소중한 감정입니다. 8번, 몸에 드는 그 모든 느낌을 그대로 느껴준다. 예를 들면 목이 조여온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 토할 것 같다, 몸의 특정 부분에 통증이 있다 등등 있겠죠. 9번, 더 이상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거나 시작할 때의 감정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런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그만 나오고 그리고 감정이 좀 차분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느껴주고 표현해주는 작업입니다. 10번, 마지막은 정화의 4가지 문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만의 개인 기도로 마무리한다. 11번, 감정일기나 관찰일기처럼 감정 풀기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는다. 예를 들면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의 감정 풀기 작업은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이러한 감정과 통증의 몸의 느낌을 느꼈고 이러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고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 반복을 함으로써 꾸준히 해감으로써 나의 그 정화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시간이 지나고서 그 차이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풀고 가야 하는 감정체들, 이러한 감정체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수많은 감정체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꼭 용기 내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이 정화와 치유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 심상화하고 확언을 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들이 영감을 얻는 순간의 주파수는 평균 7.8Hz이다. 기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주파수도 평균 7.8Hz이다. 그러면 우주는 어떨까? 우주도 역시 7.8Hz이다. 생각과 감정의 반복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때 우리의 뇌파도 7.8Hz이다.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우고 생각을 텅 비우고 완전히 현존하고 완전히 몰입하거나 현존하거나 또는 내맡길 수 있을 때 그 텅 빈 상태, 그때가 7.8Hz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다 우리가 그 신의 헤르츠, 신성의 헤르츠, 근원의 헤르츠가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텅 비우고 나를 텅 비울 수 있을 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영감을 받고 직관을 얻고, 그쵸?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참나로 더 가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의 에너지는 채워지게 된다. 이 에너지는 곧바로 나만의 전자기장을 만들게 된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시간의 환상,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관련된 에카르트 톨레님의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찾아서 보시거나 또는 검색하시면 또 많은 다른 다양한 북튜버 분들의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과 감정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고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지금을 살 수 있게 된다. 생각과 감정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고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지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너무나 중요하고 주옥 같죠.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존재한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보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에고는, 우리의 거짓 자아인 에고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의 일직선상의 개념, 이 시간의 환상을 좋아하고 절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현존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나, 참나, 진짜 근원, 영혼은 이 시간이 환상임을 알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시간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고 내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원하는지 계속 나를 관찰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연습. 매 영상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역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짜 지금을 살 수 있다. 현존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구절만 더 공유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지구에서 한 선택은 다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차원. 자,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어떤 이런 조금 신비로운 내용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의 내용들을 먼저 접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구에서는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차원의 나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구 3차원에 내가 있지만 다른 여러 차원의 우주에서는 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 다른 차원이 나에게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겁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혼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차원에 존재한다.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쵸?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 지구는 3차원이라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물질적인 현상은 시공을 너무나 생생히 느끼지만 영혼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 지구에 사는 나는 그저 하나의 빛 조각에 불과하다. 인생에서의 선택도 영혼에게는 배움을 위한 경험일 뿐이다. 모든 경험은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성장의 씨앗이 된다. 현재 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저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하면 된다.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진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한계를 설정해버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면 우리는 평생 다른 가능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참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나를 열어놓으면 선택의 폭도 무한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클래스K님은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시고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심에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간순간 알아차림 화이팅입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 감정을 제3의 관찰자가 되어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연습 잊지 마시고 평온하고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